자, 오늘은 이제 미분 계수와 도함수, 미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미분 계수, 도함수에서 오늘은 도함수가 아니고 미분 계수까지, 여기까지 설명이 될 거예요. 미분 계수 말고 도함수까지. 도함수나 미분 계수는 같은 말이거든. 같은 말인데 미분 계수라는 말까지만 설명한다고 오늘 진도가. 네, 같은 얘기야.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개념 1에 보면은 평균 변화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앞에서도, 앞 시간에서도 설명한 거라네. 똑같이 여기다 적어 놓을게. 평균 변화율. 평균적으로 변화되는 거거든. 자,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확대해가지고 보면은 이것도 평균 변화율에 대한 설명은 항상 거의 대부분 다 이 그림이 나와. 여기에서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변화된 비율을 구하여라. 변화된 비율을 구하여라. 그럼 자, 봐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볼 때 여기서 얼만큼 늘어나고, 얼만큼 늘어나고, 얼만큼 늘어나고, 얼만큼 늘어나고, 이거를 갖다 다 따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만큼 늘어났다.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직선으로 쭉 거버리는 거야.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평균적으로 얼만큼만 변화됐다. 그것만 나타내는 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자, 평균 변화율에 얘네들의 요소 봅시다. A에서 B까지 변화되는 동안에 얘가 FA에서 FB까지 변화된 거예요. FA에서 FB까지.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얘가 뭐야? 기울기랑 똑같잖아요. 기울기.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야, 기울기. 그럼 기울기에 대한 식 봅시다. B-A 분의 FB-FA. 얘가 기울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걸로 기울기도 표시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얘를 지난번에 이건 뭐라고 읽는다 그랬어? 세모가 아니라 델타 X라고 읽는다 그랬잖아. 델타 X, 델타 Y.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것도 기울기야. 요것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나? 여기에 요식이 있어요. 요식. 요식에 보면은 자, 요 B값은 B-A는 결국에 뭘 뜻하는 거야? 델타 X를 나타내는 거잖아. B-A가. 그래서 요 B-A에다가 델타 X. 그 다음에 요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라고 써가지고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요렇게 해줬어. 그래서 요거 세 가지가 다 똑같은 표현인데 똑같이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다. 요거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다. 그 내용이야. 이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러고 직선의 기울기랑 같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미분계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미분계수는 이 개념 설명을 너무 문제를 안 풀고 그냥 바로 건너뛰어가지고 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잠깐만 조금 이따가 좀 설명하고 평균 변화율의 문제를 좀 먼저 할게. 예제 1번에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한번 해보고서 미분계수 얘기합시다. 첫 번째, 여기 보면은 1번에 fx가 x제곱 마이너스 5x에서 fx가 요거야. fx가. 그래서 x값이 2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2에서 a까지.
그러면은 자 A가 2고 B 대신에 A가 됐어. 그러니까 2에서 A까지 변화돼. 그럼 Y 값은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돼? 1을 대입하면 4 빼기 2, 5, 10이니까 마이너스 6이고 A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5A가 돼요. 맞지? 그럼 그거의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라 그랬으니까 A에서 2를 뺀 거 분의 A제곱 마이너스 5A에서 이거에서 마이너스 6을 뺀 거. 얘가 기울기거든? 이 기울기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바로 한번 써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 인수분해 되겠는데? 그죠? 그럼 A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2. 요렇게 인수분해 했을 때 얘가 평균 변화율이 4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4. 이렇게 해봅시다. 문제는 우리 저 극한 해봤으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왠지 한꺼번에 그냥 약분하기 좀 조심스럽잖아. 여기에 보니까 단 A는 2보다 크대. 2보다 크면은 얘는 0이 아니니까 얘하고 얘는 편안하게 약분할 수 있어. 그래서 A-3이 4. 그러면 A는 7이 된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그냥 기울기 구하는 거야, 이거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요렇게 문제 하나만 하고선 다시 미분계수로 이제 넘어갈게요. 요번에는 이제 미분계수인데 요렇게 평균 변화율 구하는 거 있잖아. 요런 식으로 구하는 거에서 나머지는 다 그대로인데 여기가 뭐가 조금만 바뀌어. 요 식은 그대로야. 요 식은 그대로 써먹는 거고, 여기가 이제 미분계수가 이제 추가가 돼. 미분계수라고 제목이 추가가 되는데, 이 미분계수는 그냥 변화율이 아니고 평균 변화율이 아니고 순간 변화율이라고 이름이 바뀌어. 요 순간 변화율이야. 왜 순간 변화율이냐면은 여기서 요게 붙거든. 리미트라는 식이 붙어. 앞에 리미트 B가 A로 갈 때, 그 다음에 여기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여기도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거 세 개 다, 죄다 지금 리미트가 붙으면서 어떻게 바뀌었어? B가 A로 갈 때, 그러면 B-A는 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 여기도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여기도 분모가 0이 된다는 얘기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이 된다는 얘기고, 전부 다 분모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거에 대한 식을 구하는데, 얘를 갖다 구하면은 여기가 그냥 기울기가 아니고 뭘로 바뀌냐면 접선의 기울기로 바뀌어. 접선의 기울기로. 그 접선의 기울기로 바뀌어. 얘가 미분계수야. 얘가. 요거에 대한 얘기고, 요거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이제 그림으로 보면서 얘기할게요.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아까 평균 변화율 할 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평균 변화율을 그래프로 아까 설명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그리는데 여기를 보면은 요렇게 되는 평균 변화율이었는데 이게 B가 A로 간대. 그러니까 여기 A 플러스 델타 X인데 얘가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결국에는 뭐야? 이 식이 여기 A에 겹쳐지게끔 가는 거야. 겹쳐지게끔. 그 그림이 요 밑에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한번 봅시다. A 플러스 델타 X가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자, 여기 있던 점이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가까워져. 이 가까워지는 거를 봐봐.
여기에 있을 때는 기울기가 이거야. 그죠? 그 다음에 요 점에 있을 때는 기울기가 요거야. 그 다음에 요 점에 있을 때는 기울기가 이거야. 그러다가 쭉 가까워져 가지고 이 a 플러스 델타 x라는 얘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 어디쯤을 와봐. 점점 가까워지면은 뭐가 돼? 가까워지면은 요런 식이 되잖아요. 요런 식이. 이렇게 됐잖아. 그래프가 이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오는 거는 이제 이해될 거야. 자, 그래프를 요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은 요렇게 된 그래프 중에서 나중에 요 빨간 선처럼 요렇게 되는 거 요 모양이 뭐가 돼? 접선이 되잖아. 접선. 한 점에서 만나는 거가 되니까.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얘가 돼요. 그래서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여기 보면은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이런 의미가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해 놓으면 되고, 이제 요거 이제 밑에 문제 풀기 전에 요 내용 있어요. 자, 미분계수라는 말이 있어. 미분계수. 얘가 지금 여기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그랬죠. 순간 변화율. 그게 요거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어. 접선의 기울기. 이거 세 개가 지금 다 같은 말이야. 같은 표현이야. 그거를 갖다가 우리 이제 뒤에서 이제 또 기호로 나타내지만 요렇게 F'A라고 써. F'A라고. 자, 다 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 또 배우는 개념으로 얘네들을 도함수라 그래. 도함수.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는 전부 다 같은 표현을 얘기하는 거니까,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를 구하시오, 그럼 이거 구해도 되고, 얘를 구하시오, 이거 구해도 되고, 이거 다 같은 얘기라는 거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떠올라야 돼. 그것만 오늘 제대로 개념 이해 잡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까 거 여기 두 번째 문제, 1번은 아까 했었고, 두 번째 문제, 얘가 1에서 3까지 변화인데, 1에서 3까지. 그러면은 1 대입하면은 1 더하기 2 빼기 1이니까 얘가 2고, 3 대입하면 9 더하기 6 빼기 1이니까 15, 14인가? 이게 되지? 맞나? 응. 그럼 이거에서 평균 변화율은 3-1, 그 다음에 14-2, 그래서 2분의 12, 그럼 얘가 6이 되죠. 이 평균 변화율이 6이야. 그거랑 미분계수가 같을 때, 미분계수는 요거에 대한 식이거든. 요거 델타 x 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 요거랑 같을 때, 그래서 이 식을 쓰라는 얘기야. x는 a에서 미분계수니까 a에서 a 플러스 델타 x로 가는 요 식을 쓰래. 그러면 델타 x 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 이 식이에요. a 플러스 델타 x를 요거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에다 대입하는 거야. 요거 좀 지우고 여기다 써보자. 자, a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x제곱 더하기 2x니까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1. 이게 요 fa 플러스 델타 x야. a제곱 더하기 2a 델타 x 더하기 델타 x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2 델타 x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건 식이 얼마가 돼?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2 델타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이네. 이거야. 자, 그게 fa 플러스 델타 x고, fa는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야. 이해됐죠? 맞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식을 다시 쓰면 델타 x분의 이거 빼기 이거니까 a제곱 1, a제곱 1 없어지고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2 델타 x 그 다음에 플러스 2a가 남나? 뭐 내가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아, 여기 2a가 있었지. 여기 플러스 2a가 그럼 플러스 2a하고 플러스 2a가 없어지네. 맞죠? 이거 빼먹었지? 요거하고 요거까지 다 없어졌어. 자, 그러면은 얘를 이거분의 이거 약분하니까 앞에 거는 델타 x만 남고 뒤에 거는 이거분의 이거 약분하면은 2a 플러스 2만 남어. 요거 밑에 풀이도 있으니까 계산 차근차근 해봐. 자, 여기까지 남은 다음에 미분계수는 이거에다가 뭐가 붙는다 그랬어? 여기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라는 식이 붙는다 그랬잖아. 리미트가. 그럼 얘를 0으로 보내니까 2a 플러스 2만 남는다고. 2a 플러스 2가. 얘가 아까 이 평균 변화율하고 같대. 그래서 2a 플러스 2랑 6이랑 같다. 그러면은 2a는 4, a는 2. 그래서 답이 a가 2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a에서 미분계수는 a에서 a 플러스 델타 x라고 요걸로 해서 기울기 구하는 식을 계산하면 돼요. 뒤에 가면은 미분이라는 건 미분계수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안 풀거든. 뒤에서는. 근데 우리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a 플러스 델타 x라고 놓고선 푸는 거다. 그것만 일단 알아두면 돼요. 설명을 해봅시다. 0에서 3까지 변할 때, 그러니까 0에서 3까지 변한대. 그럼 0일 때 대입하면은 y 값이 6이고 3 대입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9 더하기 3a 더하기 6이니까 3a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죠. 요렇게 변한대. 6에서 3a 마이너스 3으로. 그러면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은 3 빼기 0 분의 3a 마이너스 3에서 빼기 6 이렇게 돼. 그러면은 3분의 3a 마이너스 9니까 3으로 묶어서 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는 a 마이너스 3이 되지. 자, a 마이너스 3 약분해서 a 마이너스 3이 됐어요. 이렇게. 이거의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a는 3 빼기 1이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시오. 그럼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얘기네. 여기다 4배에다 2를 쓰면 안 돼. 2에서의 미분계수니까 2에서 2 플러스 델타 x로 식을 또 써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 더하기 2a니까 4, a가 2니까 더하기 6. 그럼 여기가 6에서부터 2 플러스 델타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2배의 2 플러스 델타 x a 대신에 있어서 6
그죠? 그럼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델타 x, 마이너스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4 더하기 2 델타 x 더하기 6. 그러면은 마이너스 델타 x, 마이너스 2 델타 x, 마이너스 없어지고 플러스 6. 이걸로 바뀌었어. 6에서부터 마이너스 델타 x 제곱, 마이너스 2 델타 x 더하기 6으로. 그럼 여기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니까 델타 x만 남았고, 그 다음에 분자는 마이너스 델타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델타 x랑 플러스 6이 없어지니까 그냥 없어지고 끝났네. 이래 놓고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거 약분하면 이거분의 이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델타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만 남았잖아요. 이렇게 다 약분해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니까 마이너스 2가 미분계수가 되는 거야. 지금은 계산이 좀 귀찮아. 근데 나중에 우리 미분계수로 미분법 가지고서 풀 때는 훨씬 더 편하니까 지금 이거는 할 줄 알아야 돼. 시험에서도 이렇게 풀어라라고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서답형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미분계수를 이용한 극한값 계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요거 보면은 h하고 여기 h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 우리 아까 앞에서는 이게 델타 x분의 이렇게 썼잖아. 델타 x 대신에 기호로 그냥 h라고 쓴 거야. h라고. 요 h하고 h가 같아야 돼. 같아야지 f'a가 되는 거야. 값이 같아야 돼. 자, 값이 같은 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 첫 번째 문제에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제에서 보면은 여기 요 h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친 데가 값이 같아야 돼. 값이 같으려면 얘는 3이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3분의 3을 붙여주고, 3분의 3을 붙여주고, 여기에 있는 3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3. 그러면 여기 A하고 A가 같아졌기 때문에 요렇게 만들어주면은 이 식 전체가, 요거 전체가 이게 F'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 남은 거하고 F'A하고 붙여줘서 답이 3F'A가 돼요. F'A가 2라고 했으니까 얘가, 그래서 3 곱하기 2는 6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거고, 이게 첫 번째 거고,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아빠 수업에서 내가 베이직 셋 문제 가지고 했으니까 아빠 영상 봐도 돼. 기본적인 거는. 자, 근데 요 아빠에서는 안 나왔던 문제 유형이니까 요 두 번째 문제 자세히 얘기를 해봅시다. 요번에는 A 플러스 H하고 A 마이너스 4H하고 이렇게 나와. 아까 이 FA가 있어야지만 됐었거든? FA라는 게 없어. FA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빼기 FA를 붙이고 뒤에다가 더하기 FA를 붙여. 이런 식으로. 빼기 FA 더하기 FA를 뺐다가 더했다가 어쨌든 없어지잖아. 빼기 더하기 하면은 이거를 식을 붙여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됐고, 뒤에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묶을게. 이렇게 그냥 따로. 그럼 따로 묶으면 A 마이너스 4H 마이너스 FA가 되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 A를 이제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그러면 두 개씩 식을 나눠서 씁시다, 이제. H분의 F A 플러스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앞에 식이 요거고 뒤에 식은 마이너스 한 다음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마이너스 4H 마이너스 FA 이렇게 묶고 나면은 H하고 H가 같아요. 그러면 얘는 F 프라임 A가 되고요. 얘는 그 다음에 여기는 숫자를 같게 맞춰주라고 그랬으니까 같게 맞춰주라고 했으니까 4분의 4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도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4 앞에 마이너스 4h니까 그러면 뒤에는 뭐가 되냐면은 F 프라임 A에다가 마이너스 4가 붙고 앞에 마이너스가 또 붙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거 더하기 4h니까 5F'A가 돼요. F'A가 아까 2라고 그랬으니까 5 곱하기 2는 10.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FA 뒤에다가 플러스 FA 묶어가지고 일단 여기 앞에 요 숫자 2는 맨 앞에다가 2분의 1 딱 붙여줘. 그러면 각각 나눠서 쓰면은 F A 플러스 3H 마이너스 FA 뒤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F A 플러스 6H 마이너스 FA 해놓고선 맨 앞에가 2분의 1 이렇게 있다. 이렇게 따로 붙여놨어. 그러면은 얘를 숫자를 같게 만들어야 되니까 3분의 3을 붙여주고 얘는 6분의 6을 붙여주고 그러면 여기는 3F'A가 되고 빼기 6F'A가 되고 이거 마이너스 3이지 앞에 2분의 1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F'A 이가 되는 거라고. 여기에 문제에서 F'A가 마이너스 2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거든. 이거 곱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약분하고 3 맞나?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요거 FA를 빼고 더하고만 잘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극한값 계산하는 식이 나오는데 계산 방법이 요번에는 여기 x하고 x하고 같고 a하고 같게끔 요렇게 만들어주면 F'A가 된다. 요거에 대한 얘기예요. 요거에 대한 얘기. 자, 첫 번째 거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야 돼? x 1 숫자를 맞춰줘야 되니까 얘를 x 마이너스 1이랑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랑 인수분해를 해놔. 그러면 x 1 같으니까 얘가 F'Il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테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대입하면 얼마? 3 이 되는 거야. 그래서 3F'Il 했는데 F'Il이 거기서 6일에 6 그래서 맞지? 아 여기 3이 밑에 있었구나. 3분의 1 3분의 1 F'Il이네. 그럼 얘가 6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1 곱하기 6 하면은 2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인수분해를 하던 뭐가 됐든 간에 요 값을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그 밑에 풀이 과정도 있으니까 이건 간단히 설명하고 이제 세 번째 거 설명할게요. 얘를 이게 지금 뒤집어져 있잖아요. F 빼기 F가 원래 분자에 있어야 되는데 뒤집어져 있잖아. 뒤집어져 있어도 하는 방법은 똑같아. 역수를 취해도 되니까. 자, 그럼 얘가 X제곱이니까 여기도 제곱을 만들어줘야 돼. 제곱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곱이 되려면 여기다가 분자 분모에다가 x 플러스 1을 똑같이 곱해주면은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 해서 x제곱 1 이렇게 똑같이 모양이 만들어지잖아. 요렇게 해가지고 얘를 f 프라임 1 분의 1이다 뒤집어주고 얘를 1 더하기 1분의 1이다 이렇게 뒤집어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분자분모 뒤집어져도 푸는 거는 똑같다 이거를 보여준 거고, 오늘 설명하고 싶은 거는 세 번째 거야. 자, 세 번째 거에서는 x가 1일 때 xf1 그 다음에 fx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 얘가 x가 있고 1이 있어. 그럼 여기다가 1 곱하기 f1 이렇게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여기다 써놓을게. 이렇게. 그러면 아까 문제에서 그 보면 FA를 빼고 더하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얘를 빼고 더하죠. 이 숫자들 들어간 애들을 빼고 더하기.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은 x가 1로 갈 때 x-1 분의 xf1에서 f1f2를 빼고 1f2를 빼고 더하기 1f2를 더했어. 1 곱하기 f2를 빼고 1 곱하기 f2를 더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해서 식을 두 개씩 나눠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f1에서 빼기 f1 그 다음에 여기는 x-1분의 fx에서 빼기 f1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F1, F1이 공통으로 묶여진단 말이야. 공통으로. 그럼 F1로 묶어놓고 나니까 뭐가 돼? X-1, X-1이 약분이 되죠? 그래서 요식은 그냥 F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요식 자체는 전부 다 합쳐서 F'1이 되잖아.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를 빼는 거야. 그러면 F1이 아까 문제에서 얼마라고 그랬더라? F1이 4고 여기가 4고 F'1이 6이라고 그래서 4 빼기 6 그건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요 숫자하고 요 앞에 개수 곱해진 숫자 합쳐가지고 1F1을 빼고 더한다. 이게 문제 푸는 유형이야. 응? 지금 되게 빨리빨리 나가고 막 할 게 많고 저기 하니까 정신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면은 오늘도 영상 올리니까 영상 보고 복습을 해요. 여기에 보면은 힌트. 아까 밖에 있는 개수하고 안에 있는 거하고 합쳐가지고 빼고 더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3fx에서 빼기 3f3 그 다음에 xf3에서 더하기 3f3 분자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또 거꾸로 해가지고 x랑 이렇게 있으니까 xfx를 빼고 더하고 하는 애들도 있거든. 그렇게 해도 문제는 풀리는데 요 개수가 붙는 숫자를 갖다가 상수를 빼고 더한다라고
머릿속에 식을 정리를 해 놓으면은 그게 문제 풀기가 더 편할 거예요. 얘를 갖다 이렇게 x 빼기 3 이렇게 그러면은 x로 마이너스로 묶어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3으로 묶여져서 fx 마이너스 f3 그 다음에 여기도 x 마이너스 3 뒤에는 f3으로 묶어 x 마이너스 3 묶고 f3 이렇게 묶고 나면은 얘가 리미트 붙이니까 얘가 f 프라임 3 얘가 f 프라임 3 그 다음 여기는 이거 약분하니까 그냥 f3 이렇게 약분이 돼서 얘가 3f 프라임 3 빼기 f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f3이 얘가 1이고 얘가 2라고 그랬으니까 3이 6 빼기 1은 5 이런 식이 답이 나오는 거야. 아까처럼 요 개수들 빼고 더하는 것만 잘 기억하면 돼. 자, 요번에는 이런 xy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질 때 이런 것들 뭐 미분계수를 구해가지고 f'1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나오는데 그냥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xy가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나타내는 식을 음함수라 그래요. 그런 것도 그냥 참고로만 알아둬요. 일단 f'0이 2라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x 대신에 0, y 대신에 일단 0 이거부터 대입하고 시작해. 대입하면은 여기다 f0은 f0 더하기 f0이 되잖아요. 이거 없어지니까 f0은 0 이거야. 그럼 f0 값도 알고 f'0 값도 알아. 그걸 가지고 f'1에 대한 식을 이제 찾는 거예요. 자, f'1이라는 애는 f'1은 x가 1로 갈 때, x가 1로 갈 때라고 쓰지 말고 h가 0으로 갈 때로 쓰자. h에 대한 식으로.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요 식을 이용하는 거야. 아까 x가 1로 갈 때를 왜 그 식을 이용 안 하냐면 x가 만약에 1로 갈 때 이렇게 쓰잖아? 그럼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 이렇게 돼. 이런 식이 나오면은 이 조건을 못 써먹는 거야. x 더하기 y를. 그래서 요 식을 안 쓰고 h에 대한 식으로 써. 그러면 여기가 1 플러스 h가 됐잖아요. 1 플러스 h는 f1 더하기 fh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다시 쓰면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더하기 fh에서 빼기 f1을 해라. 얘가 되는 거예요. 요 하나가 요 두 개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여기서 f1하고 f1이 없어지니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요 식이 남아요. 요 식이. 자,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이 조건을 써먹어 봅시다. f'0을 식을 쓰면 f'0은 자, h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0 플러스 h 마이너스 f0이거든. 그러면 f'0이 아까 2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이거 f0 더하기 fh에서 f0을 빼는 거니까 이거 없어지면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가 2가 된다는 얘기야. 요 조건에서 h분의 fh가 2가 된대. 그럼 이 모양이 이 모양이잖아.
그죠? 그래서 답은 2.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조건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다 이렇게 딱딱 아구가 맞춰지는 것처럼 이렇게 다 맞춰지게 돼 있어. 자, 얘도 한번 해봅시다. 일단 x는 0, y는 0 먼저 대입하고 시작하라고 해서 그래서 f0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0 빼기 3 이렇게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 없어지고 f0은 3 일단 요거 하나 구해놓고 문제에서 f'1이 1이라고 했으니까 f'1에 대한 식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에서 빼기 f1이야. 그러면 f1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당황하지 말고 조식대로 한번 써봐. 더하기 식은 f1 더하기 fh에서 더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h에서 빼기 3 빼기 f1 분자가 요거잖아요. h분의 f1하고 f1이 없어져. 그러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플러스 2h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3 요 3이 f0이라 그랬으니까 요 3 대신에 f0이라고 써봅시다. f0 h가 아니고 f0 이렇게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여기다 쓸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여기가 fh 마이너스 f0이 되는 거고 더하기 2h가 돼. 더하기 2h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f'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기 h분의 2h 약분하니까 2가 남아. 이게 지금 f'1인 거야. 계산한 게. 그 f'1이 얼마나 그랬냐면은 여기 1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여기서 f'0이 마이너스 1이다. 여기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f0 더하기 f'0 그러니까 f0은 3 f'0은 마이너스 1 해서 두 개 더하니까 2 이런 식이 답이 돼.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하는 거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이제 마지막 거 예, 기하학적 의미 이거만 보면 돼요. 자, b-a 분의 fb-fa 하고 f'A, f'B 얘네들의 값의 대수를 비교하시오. 그래서 자 f'A, f'B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b-a분의 fb-fa는 평균 변화율 얘네들의 관계를 크기 비교를 하시오야. 크기 비교를 하시오. 자, 이거는 여기 그래프를 좀 확대해가지고 봅시다. 일단 세 개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평균 변화율 그 다음에 f'A 그 다음에 f'B 요거 보자. 평균 변화율 먼저 A에서부터 B까지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구하면 돼. 얘가 지금 평균 변화율 1번 여기다 1번 표시를 해봅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F'A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A에서 접선의 기울기 요렇게 지나가겠죠. 요렇게 A에서 접선의 기울기 얘가 2번 여기도 2번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F'B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B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뭐 한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지나가니까 얘를 3번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그럼 누가 제일 커? 누가 제일 커? 2번이 제일 크죠? 2번이 제일 크지? 크기 비교를 하시니까 2번이 제일 크니까 F'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가 뭐가 돼? 평균 변화율이 그 다음 거죠. 기울기가. 그래서 B-A분의 FB-FA가 그 다음 거고 제일 작은 거, 요 파란색 얘가 제일 완만하잖아. 그래서 F'B가 제일 작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자, 요 문제를 내가 오늘 제일 마지막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했는데 얘는 수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크기 비교하는 거 있잖아.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문제예요. 그것만 잘하면 돼. 자, 152번 봅시다. 얘는 요 기억, 니은, 디귿 해석만 잘하면 되는데 자, 첫 번째 보면은 얘를 갖다가 조금 확대해가지고 좀 써볼까? 확대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다 뒤에다가 빼기 0 여기도 빼기 0 여기도 빼기 0 이렇게 붙여보자. 이렇게 붙여놓으면 얘가 뭐가 돼? 0에서 A까지의 기울기 그 다음에 얘는 0에서 B까지의 기울기 이런 의미가 되죠? 그지? 그래프 볼까? A가 여기니까 0에서 A까지 기울기 요거하고 B는 여기니까 0에서 B까지 기울기 이렇게 누가 커? 0에서 B까지 기울기가 크잖아. 그래서 기억은 뭐야? 기억은 동그라미를 요렇게 붙여놔야 돼. 요렇게 붙여놨을 때 기억은 두동호 방향이 뒤집어져야 돼.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그 다음에 니은은 여기 보면은 문제에서 단 0에서 A까지 B까지 이렇게 있을 때 A랑 B랑 지금 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지? A랑 B랑 같은 게 아니야. 그래서 또 B-A를 보면 B-A는 0보다 크죠? 크니까 그냥 얘가 양수니까 이걸로 나눠줘. 그러면 이거는 B-A 분의 FB-FA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얘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거든. 0보다 큰 게 아니고 B-A로 나눴으니까 1이 되는 거고 이게 되는 거야. 요거야. 자, 요 식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래프 보면은 이게 너무 이렇게 지저분하게 가려놨네. B-A 분의 FB-FA 그러니까 얘하고 얘 사이의 기울기가 요거거든. 요거. 자, 이 기울기는 y는 x가 그래서 주어졌구나. y는 x의 기울기가 1이니까 얘보다 이 기울기가 더 크잖아. 그래서 얘가 괜히 주어진 게 아닌데. 그럼 니은 맞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F'A 빼기 F'B가 0보다 작으니까 넘기면은 이런 식이 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A의 기울기보다 B의 기울기가 더 크다. A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고 B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니까 F'B가 더 크죠? 그지? 그래서 디귿도 맞는 거고. 그래서 답이 니은 디귿이 되는 거예요. 요것처럼 그래프를 해석해가지고 기울기 그리는 문제니까 요거 연습 많이 해놔요. 이거 시험에서도 이거 되게 자주 나와. 여기까지.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은 다 지나갔고, 조금 편안하게 이제 나머지 내용만 좀 보면 돼. 미분 가능성하고 연속 이렇게 있는데, 자,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얘는 동그라미. 근데 거꾸로 이렇게 얘기합시다.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얘는 X. 요거에 대한 얘기예요. 자,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우리 저기 1학년 때 명제 했죠? 명제.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건 성립해. 근데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 이거는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거짓. 왜? 무조건 틀린 게 아니라 참이 될 때도 있는데 반드시 미분 가능한 것은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자, 얘가 이제 포함관계, 집합으로 포함관계 하는 거니까 그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거. 요렇게 생긴 모양. 요것만 알아두면 돼. 요것만. 아니야. 아까 네. 우리 앞 시간에서 뭐 어떻게 알아두라고 그랬어?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아이씨, 그거 그렇게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아따거. 네. 아따거만 아니면 돼. 아따거만. 뾰족한 데다가 이거 봐봐. 이렇게 뾰족한 거 있잖아. 뾰족한 거에다가 얹으려면 어떻게 돼? 아따거 얹을 수가 없잖아. 근데 요거 말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얹어도 된단 말이야. 뾰족하지 않을 때는. 그거 얘기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에가 끊겨가지고 불연속일 때는 불연속은 볼 필요도 없어. 불연속은 무조건 그냥 미분 불가능이야. 불연속은 미분 가능을 안 따져. 근데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뾰족할 때는 이 뾰족한 데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미분 가능한 건 뭐야? 쉽게 얘기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거든.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이렇게 돼 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는 이거, 여기서는 이거, 여기서는 이거, 여기서는 이거 이렇게 점차 순차적으로 바뀌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 그런데 이렇게 뾰족할 때는 있잖아. 뾰족할 때는 여기서는 이 기울기, 여기서는 이 기울기 이러다가 갑자기 여기서는 이 기울기로 확 바뀌어. 중간에 이게 없어. 응? 이게 없고 그냥 이거에서 이걸로 확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두면 돼요. 어렵게 기억하지 말고 그냥 아따고 하나만 기억해두면 돼. 여기서 그냥 어렵게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 놓고. 절대값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절대값 그래프는 x가 1에서부터 이렇게 꺾이는 거지. 이렇게 꺾이는 거니까 절대값 그래프는 꺾이니까 미분 불가능이다.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 불연속인 거,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먼저 불연속은 찾을 수 있잖아. 불연속은 언제야? 불연속은 여기가 1에서 불연속이고 2에서 불연속이고 지금 마이너스 3에서 4니까 마이너스 3하고 4는 빼는 거야. 요 중간에서 여기 불연속 이렇게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얘는 미분 불가능. 여기 뾰족한 거 있죠? 아따거 있지. 요거 불연속이지. 요거도 불연속이지. 여기도 아따거지. 응?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하나, 둘, 셋, 네 개. 0, 1, 2, 3 이게 되는 거야. 자, 여기는 1, 2, 그 다음에 여기는 0, 1, 2, 3. 그 다음에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아따거인 거는 0하고, 이거 왜 안 나와? 0하고 3하고 이 두 개야.
어려운 거 아니죠? 이제 요게 오늘 할 내용 마지막. 오늘은 여기까지.